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삼전 장기 투자를 하는 삼전 불패입니다. 삼전패 가족 여러분, 오늘은 2012년 1월달 마지막 날이자 설 연휴를 맞이해서 맛있는 음식 많이 드셨나요? 아마 이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지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은 이제 하루는 좀 이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가족들과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이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행복한 삶, 오늘 같은 이러한 이제 삶을 지내기 위해서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일을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일을 해야 우리는 그 노동의 대가로 돈을 받게 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월급을 받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는 자영업자분들은 이제 장사를 하시면서 돈을 버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는 이 돈을 가지고 오늘처럼 가족들과 한데 모여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또는 옷을 사거나, 또는 이제 여행을 가거나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돈으로부터 좀 이제 좀 수행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돈이 있어야 의식주, 그러니까 생활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몸이 아파도 우리는 치료를 받을 수가 없게 되는 참으로 냉혹한 현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돈이 행복을 만들어주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는 용도라고 저는 좀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돈이 많다고 하면은 좋긴 하죠.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편리하고. 그렇지만 행복감의 수치는 사람마다 각기 다르기 때문에 돈이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말은 저는 좀 틀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용도라고 좀 표현을 하고요. 어쨌거나 일만 열심히 해서 성실하게 저축을 한다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요? 선출표여러분들, 나의 자산의 가치를 저는 깎아먹는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옛날에야 이제 금리 시대가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저축하면은 정말 목돈이 돼서 나왔지만, 지금은 이제 저금리 시대의 평균 0.75%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은행에다가 돈을 묶어두면은 우리는 0.75% 평균의 이자율을 받게 됩니다. 그럼 은행은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나요? 바로 돈을 빌려주게 되죠. 그러니까 빚을 내는 사람들한테 이제 돈을 빌려주게 되고, 그 대가로 은행은 수수료를 돈을 벌어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우리는 빚을 내는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주는 이제 큰 틀에서 보면은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금리 시대 0.75% 평균치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물가 수치는 상당히 빨리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우리가 물건 하나를 사더라도 점점점 짜장면 가격이 옛날에 3,000원, 4,000원이었다면 지금은 6,000원, 7,000원, 어떤 데는 8,000원까지 돈을 줘야 짜장면 한 그릇을 사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물가 가치는 정말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전년 동월 대비 이제 물가 가치는 3.7% 우상향하고 있는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0.75%에 비해 이제 3.7%이다 보니까 따라갈 수 없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은행에다가 돈을 묶어두면 나의 자산의 가치는 깎아먹는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우리는 노후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한 이야기지만 주식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우리 삼전불패 가족분들은 당연히 삼성전자라는 종목에 투자를 함으로써 제 방송을 본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에 제가 이제 가장 이제 주식 투자에서 존경하시는 이제 워렌 버핏의 좀 이제 투자자분의 이야기를 좀 가져왔습니다. 정말 명언인데요.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만 할 것이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24시간 돈을 만드는 인프라 시스템 구축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조표 여러분들 이렇게 노후 준비까지 할 수 있게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차근차근 주식수를 모아가며 초우량주, 막 급등주 있잖아요. 뭐 어떻게 보면은 하루 만에 주가가 막 20% 30% 올라갔다가 막 20%씩 폭락장이 아닌 정말 답답하지만 지수가 잘 올라가진 않지만 한번 외인들이 수급에 들어오면 정말 무섭게 우상향하는 미래 성장 가치가 높은 회사에 투자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삼성전자와 더불어 저는 ETF 종목에도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우리 삼전불패 가족분들과 꾸준히 주식수를 모아가며 주가가 폭락장으로 이어지더라도 멘탈 정신 관리를 잘 함으로써 노후 준비를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앞으로 이제 4차 산업 시대, 4차 산업 시대는 반도체 시장이 좀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것이라는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요. 글로벌 반도체 산업 총 규모는 지난해 처음으로 5천억 달러, 네, 그러니까 5천억 달러는 605조 정도 되거든요. 요 금액을 돌파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반도체 회사라고 하면은 우리나라에는 왼쪽에 보시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되겠고, 해외에서는 TSMC와 인텔, 그리고 ASML은 이렇게 다 이제 EUV 공급 장비를 이렇게 제공을 해주는 회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어쨌거나 이렇게 이제 5개의 회사가 지속적으로 거론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면서 일단은 이제 ASML과 같은 이제 반도체 설비 업체, 요 이제 업체들은 2021년 매출을 이제 조사한 결과 업계 총 매출은 5,835억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는 2020년 대비 무려 25%나 성장한 가치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반도체 산업 규모가 5천억 달러,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600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600조를 돌파한 것은 실제로 반도체 산업 규모를 조사한 결과 50년 중에 처음 일어난 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반도체 시장이 점점점 무섭게 다가오고 있고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장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산업 전체 규모와 매출은 올해도 지금 대략적으로 지금 전망치는 한 9% 정도 오를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 추세라면 이제 10년 내에 1조 달러, 오늘 제가 썸네일에도 적어드렸는데요. 1111조를 돌파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1111조요. 21조, 죄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올해 이제 모든 공장이 거의 풀가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생산이 수요를 따라잡지 못하는 구조를 좀 만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글로벌 600조 원 가운데 가장 큰 파일을 차지한 기업은 바로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삼성전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많은 지금 이제 화면에 보시는 회사들 중에서 삼성전자가 1위를 차지를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일단은 인텔을 제치고 세계 반도체 기업 중에 최대 매출을 올렸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반도체 사업 본격 진출을 선언한 1983년 기준으로 봤을 때 38년 만에 일어난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글씨가 다 없어졌네요. 죄송합니다. 네, 어쨌거나 이러한 이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러한 이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투자를 함으로써 실적 발표와 이제 부품, 이제 소급과 공급망 이제 이슈가 없다면 올해도 반도체 산업 호조를 좀 이제 확신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삼성전자의 예상이 시장 기관과 외신의 최우선 이제 판단 근거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와 더불어 이제 화면에 보시다시피 반도체 업계는 메모리 가격 반등으로 인해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도체 산업은 이제 주기적인 공급 이제 과잉이 찾아오면서 가격이 떨어지고 생산 물량이 줄어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관들은 지금의 반도체 수요 폭증이 쉽게 찾아들지 않을 것으로 좀 예측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자율주행차, 이제 앞으로 4차 산업 시대를 준비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요 이제 자율주행차를 비롯한 미래 산업 대부분은 절대적으로 반도체가 필요하며 이제 코로나로 인한 재택근무 확산으로 인해서 IoT라고 하죠. 근데 이 IoT를 비롯한 게임이나 엔터테인먼트 기기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공급 과잉 우려는 여전히 존재는 하지만 머신러닝과 AI에 필요한 이제 고성능 반도체 수요가 산업 전체 규모로 이제 어떻게 보면 좀 확장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특정 국가와 산업의 안보와 직결되는 핵심 산업으로서 반도체 산업의 성장의 근거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를 이제 안보 소재로 이제 강조를 좀 했죠. 미국도 이제 반도체 시장을 상당히 중요시 여기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면서 미국의 자국의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 내 투자를 약속했거나 공장을 짓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더욱더 이제 강국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반도체 시장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 대목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어쨌거나 전성기 미국 반도체 산업의 규모는 이제 37%였지만 네, 현재는 12% 수준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제 반도체 산업 규모를 안정적으로 이제 끌어올리는 순간까지 세계 반도체 시장의 안정적인 확장과 그리고 성장 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미래 가치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선접해 여러분들 주가가 폭락장으로 이어지더라도 너무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꾸준히 주식수를 모아가면 그에 대한 합당하는 오히려 더 어떻게 보면 2배, 3배, 4배까지 정말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주는 흐름새로 이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주패 여러분들, 네, 오늘 하루 이제 행복한 이제 밤 되시고요. 네, 오늘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